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뭐 악법이다, 아니다, 뭐 무조건 처벌하는 거다. 그래? 무조건 처벌이야?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이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이거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뭐 말이 긴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5조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13. 원래는 5조 12까지 있는데 13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그런데 이 가중처벌이 핵심인 것 같아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빼먹고 보는 것 같아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죄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없는 거예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처벌이야? 무조건 처벌이야?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면 무조건 처벌이야? 는 아니라는 거죠. 의무를 지키면 됩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이게 핵심인데 그냥 스쿨존에서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팩트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12조 3항이 뭐냐? 도로교통법 12조입니다. 3항.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된다. 말하자면 스쿨존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되는데 이 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도 해야 된다. 1항은 뭐냐? 시장 등은 이게 1항이에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스쿨존을 지정을 할 수 있고 스쿨존을 이것들에 한해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호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스쿨존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 스쿨존 안에서는 통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스쿨존 안에서는 30km 이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민식이법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이에요.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그냥 스쿨존을 말하는 거예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죠. 제1항에 있는 내용인데 다시 또 쓰는 거예요. 운전하여야 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제3조 1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조 1항이 뭐냐? 자, 이번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3조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제268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런 법들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는 법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를 위반을 하고 이것이 죄로 정해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식이법이 아예 문제가 없는 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민식이법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라. 신호등을 설치해라.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이 100%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100% 찬성을 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00% 찬성.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가법은 2명이 반대를 했어요. 누가? 자유한국당의 강유상 의원과 홍철호 의원. 이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 법안은 동의하고 처벌이 지나치다 하고 생각한 입법에는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식이법은 말하자면 다른 특가법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높다. 지나치게 높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사례로 들었어요. 강효상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만든 사람은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 법과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친 사람의 처벌 형량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같은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형량이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예를 들었어요. 미국은 통학버스가 정지를 하면 노란색 통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 버스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차 옆에 정지 표시가 딱 펼쳐집니다. 무조건 서야 돼요. 통학버스가 정차를 한다. 그러면은 이 뒤에 따라오던 차들 그리고 반대편에 있던 차들도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면은 이 통학버스가 멈췄다는 얘기는 애들이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통학버스가 멈추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다 같이 멈춰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했다가 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교통법을 바꾸자.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섰다가 갔다 하면 사고가 없었겠죠. 저는 사실 이 민식이법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 진짜 이 민식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이들이 내릴 수 있는 그 타이밍에는 좀 멈춰주는 게 맞다.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도 다 같이 멈춰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섰다 가자. 아예 서행도 하지 말고 서행이 아니라 스쿨존 안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고 하면 선진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나는 운전하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모든 의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죄를 졌을 때에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지 아무 죄도 없고 모든 걸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